맞불입니다. 맞불. 기사 같이 볼까요? 민주당 이번엔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토입니다. 네, 민주당 그동안 이 검사 탄핵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죠. 근데 이번엔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 기사 말고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일단 발 뺀 야당. 얘기가 좀 다르죠. 아까는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매일경제는 탄핵 일단 발을 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온 이유, 최혜영 이 원내대변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검토 중심으로 나왔는데 아까 TF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정정 문자가 왔습니다. 논의될 것 같다고 발언한 건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총장 탄핵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라고 다시 이 입장문이 문자로 지금 다시 기자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의하는 거야? 하다가 아니네? 어떻게 해프닝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검찰총장 탄핵안지 내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들었던 이유가 실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이 된 게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일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 관련이죠. 그리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녀 위장 전입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지난 9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통과가 된 사람도 있죠. 안동환 차장검사 이거는 뭐 보복기소 의혹 또 다른 의혹입니다. 관련해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고 지금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명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고 2명은 할 거라고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검찰총장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논의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신현영 의원님.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도 회자된 적도 없고요. 그러면서 대변인께서 명확하게 공식적인 언사에서는 좀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의 내피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질문이 왔을 때는 우리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게 그 대변인의 역할인데 저 같으면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슈는 오히려 가라앉힐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띄우는 데 발언했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소통에 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발행한 뭐 이정섭 그리고 손준성 검사 탄핵안도 지금 이번 본회의에서의 이슈로 인해서 다음에 다시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다른 탄핵을 지금 꺼내든다는 것 자체는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내부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거듭 얘기하는 게 검찰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죠. 저희 그동안 탄핵안 제출한 거 좀 같이 볼까요? 네. 이미 통과된 것도 있고요. 지금 손준성 차장검사, 이정섭 차장검사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또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정섭 차장검사가 가장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서 그때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네. 사실 며칠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러지 말고 나를 탄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 법조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탄핵하는다고 진짜 탄핵하는 건가?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검찰총장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정치인 네. 추미애 전 장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 굉장히 모든 정치권의 뉴스를 다 빨아들였고 그리고 실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그 징계 절차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으로 명예를 회복하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이르게 되는 민주당 폭망의 길을 추미애 전 장관이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총선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이때에는 이 작은 흔들림에도 혹시나 여론이 움직일까 이런 일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민주당에서 가슴이 덜컥하는 의원들이 있었을 것 같고 말 한마디에 대한 이 조심성 없게 나갔다가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이미 민주당이 해왔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찰총장뿐 아니라 검사에 대한 탄핵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법치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역풍이 상당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역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역풍 불까 봐 가슴이 덜컥했던 의원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식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와 여당의 정부의 중요한 실정에 대해서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그야말로 최고의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정섭이나 손준성 검사는 탄핵의 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탄핵하려면 해라 이렇게 했듯이 본인 또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것은 전략상으로 볼 때 조금 있어지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을 곧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할 텐데 그게 이유가 되기는 조금 적당하지 않다. 좀 모든 탄핵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탄핵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검찰총장 탄핵 계획 없다. 말바꿈 민주. 한동훈 하루 한 명씩 탄핵 남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번에도 한마디 한 것 같죠. 보고 오실까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좀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해 입장 여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써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품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가 일부러 써왔다, 또박또박 얘기하려고 일부러 써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두현 의원님. 예.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가슴 품에서 꺼내서 보고 읽는 건 처음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게 이제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그렇게 네. 많지 않습니다. 사실 탄핵 소추라는 게 저도 기자를 오랫동안 이제 국회 출입 기자 했지만 그렇게 흔히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네.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보고 아마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적어왔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좀 참지 왜 일일이 반박하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쪽에서 억지 주장을 합니다. 무반응을 하면 사실상 인정한다는 묵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같이 진흙탕에 뒹구는 꼴이 돼서 서로 같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하나 진흙탕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할 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첩을 메모지를 꺼내서 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메모지에 꾹꾹 마음을 눌러 담아서 한자 한자 적어서 갖고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들으셨죠?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한동훈 장관님 매번 이렇게 따박따박 대꾸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권으로 들어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면 조금 더 신중하고 발언도 조금 진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워낙에 민주당과 대립각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모습으로서의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 처음에는 정말 뭔가 세련된 이미지로 국무위원으로서 젊은 뭔가 혁신을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비호감도도 올라가고 경거망동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싸우는 모습으로서는 둘 다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장관으로서의 이미지조차도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인 공방을 좀 이제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측 다 좀 더 이런 진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희화화되거나 정치가 오히려 혐오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사실 여의도 안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단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가능성? 가능성은 제로죠. 네. 그리고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과 동급으로 검찰총장 탄핵하겠다, 법무부 장관 탄핵하겠다, 검사 탄핵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이 정도의 동급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동훈 장관이 점잖은 표현으로 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급으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추가 검총장 지휘권 박탈했는데 이원석 탄핵 물음표입니다. 쌍따옴표가 붙었죠. 추미애 전 장관 때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슨 지휘를 한다고 탄핵을 하느냐라는 쌍따옴표. 지금 검찰 내부에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이상식 실장님. 예. 지휘권이 없는데 왜 탄핵을 하느냐라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탄핵 추진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것으로 가름하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 저 발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종이를 꺼내서 따박따박 읽는 걸 보고 아 저분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민의힘 대변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씀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저거는 그냥 입에 사실 올리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함부로 하신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고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배라는 또 실정법의 위반 소지도 있는 아주 저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정법 위반일 수도 있다.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점. 내일은 무슨 날? 수능 날입니다. 네. 수능일 오전 지하철 증편합니다. 네. 하고 소방차 사이렌도 쉿. 네. 사이렌도 울리면 안 된다라는 거.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러죠. 비가 와서 만약에 번개가 쳐서 듣기 평가를 못 보면 한 번 더 들려준다고 합니다. 네. 내일 수능 날이라는 점. 가능하면 출근길 좀 더 이르게 아니면 좀 더 늦게 그 시간대를 좀 피해서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